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이 되고, 또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서 non homogeneous equation, 그런 문제를 푸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A의 아이젠밸류, 즉 여기에 뭐 커널도 있고 아이젠밸류 EIG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A의 아이젠밸류의 모든 곱으로 디터미넌트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아이젠밸류의 모든 합은 트레이스 값. 그래서 아이젠밸류를 두 개 해서 만약에 다이고날 매트릭스 같으면 얘 트레이스 하면 이 다이고날의 값을 더하거나, 디터미넌트는 두 개 곱하거나, 그렇게 해서 값을 만들어집니다. 자, 디터미넌트가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게 아이젠밸류다, 매트릭스에. 자, 그래서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젠에서 매트랩에서 우리가 아이젠 EIG S가 없나요?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있으면 여기 리턴 값을 U하고 V를 리턴해 줍니다. 매트랩에서 이따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V에 리턴된 게 이제 각각 아이젠밸류 3개니까 3차니까 아이젠밸류 3개가 나올 거고, 거기에 있는 아이젠 벡터가 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젠밸류 하나, 둘, 세 개, 아이젠 벡터가 하나, 둘, 세 개 해당되는 게. 자, 이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젠밸류, 아이젠 벡터.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스테빌리티 따질 때도 사용되지만, 이 아이젠 벡터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어디에 쓰냐면, 자, 어쨌든 특성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람다에 대해서 외차 n차 디멘전에 대한 폴리노미얼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형태로 표현된 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자, 이거 이퀄 0이 되는 게 아이젠밸류다. 그렇게 아이젠밸류를 찾습니다. 자, 그 증명은 앞에서 내가 설명한 대로 이런 형태로 이제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젠밸류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아이젠 벡터는 유니크하지 않다. 아이젠 벡터는 여러 개 우리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젠 스페이스로 아이젠밸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식을 만족하는. 왜냐하면 아이젠 벡터는 다음과 같이 선형 결합으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젠 벡터는 유니크하지 않고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Rn 스페이스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아이젠 벡터 V는 인버터블하게 우리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Rn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선형 독립인 아이젠 벡터가 n개가 있으면 그 벡터를 이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면 이걸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A의 V 매트릭스를 곱했다. A하고 V 매트릭스를 곱한 경우를 보면, 자, 여기에는 아이젠 벡터죠. 아이젠 벡터로 만들어진 벡터. 자, 요거죠. 아이젠 벡터로, 요게 지금 U라 있는데 요게 V라 하겠습니다. 어떤 매트릭스의 V를 이렇게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이렇게 곱한 것 같죠, 지금? 행렬을 나누는 걸 V1에서부터 Vn까지 각각 나눈 게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아이젠 벡터라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람다가 되겠죠. 똑같다 했죠. 방향이 안 바뀌니까 아이젠 벡터고, 그러면 거기에는 아이젠 밸류가 있습니다. 그럼 얘 순서를 바꿔도 되죠. 스칼라는 밖으로 뽑아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V에다가 람다 하면 AV가 되죠. 그럼 이 식을 이용하면 A 매트릭스를 아이젠 벡터를 왼쪽과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인버스, A는 아이젠 벡터 곱하면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A 매트릭스를 갖고 우리가 E의 AT, 이걸 구하는 게 결국은 해죠. XT를. 이게 선형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하는데 이 AT를 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이고날이면 각각의 다이고날 틈만 E 붙이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이고널라이즈가 된다 그러면, 자, 이 A 매트릭스를 다이고널 한 다음에 V 인버스 V 하면 해결이 되겠죠.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A를 다이고널라이즈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A가 나오죠. 그러니까 E의 AT는 얘는 변환만 시켜주는 거니까 E의 다이고널 틈만 만들어주면 쉽게 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A 매트릭스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을 때 아이젠밸류 두 개가 나오고 아이젠벡터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0에서 두 개가 나오니까 얘를 왼쪽 오른쪽 하면 아이젠밸류 두 개가 다이고널라이즈해서 0,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일반적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여기에 어떤 항이 있죠. 다이고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이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매트릭스는 어떻게 다이고널 형태로 만드느냐.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다이고널에 항이 있고 그 위에 1이 포함된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걸 우리는 조단 폼이라고 합니다. 조단 블락. 자, 그러니까 almost 다이고널인 거죠. 조단. 그럼 얘를 여러 번 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1만 내서 다이고널 항을 빼고 여기에 있는 1만 해서 얘를 닐포텐트라고 해요. 닐포텐트. 닐포텐트를 여러 번 곱해 볼게요. 여러 번 곱하면 얘를 제곱 요 올라가죠. 세제곱 예를 들고 4제곱 하면 그 다음부터는 0입니다. 그러니까 다이고널 할 때 이렇게 몇 번 곱하면 얘는 결국은 사라진 거예요. 요 어깨 위에 이렇게 1이 있는 항들이. 그래서 dn의 d승은 0이 됩니다. 요 차수 4번, 여기 4차죠. 4차 4번 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이렇게 했을 때 조단 폼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 A 매트릭스는 자, V 인버스 조단 폼 V로 디컴포지션 할 수 있어요. 그럼 E의 AT 하면 얘가 E의 AT를 구하라. 그러면 얘 대신 얘를 만드는 거죠. V의 인버스 E의 JT 한 다음에 V를 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E의 JT는 조단 폼으로 확장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고 얘는 아이젠벡터 왼쪽 오른쪽 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로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람다 i 플러스 n 해서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A 매트릭스를 지금 예로 하니까 자, A에다가 V 인버스 이렇게 하면 조단 폼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아이젠벡터 구하고 그걸로 T 인버스 곱하면 조단 폼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단 폼은 우리가 이제 다이고널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데피니션 8은 어쨌든 셀프 어조인트 매트릭스라고 앞에서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심메트릭 매트릭스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도 심메트릭 맞죠? 심메트릭 매트릭스. A 트랜스포즈가 심메트릭.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아이젠밸류를 어떤 값을 가지느냐? 복소수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제 0, 3, 3, 4. A 이퀄 A 트랜스포즈 한 게 심메트릭이죠. 그래서 여기하고 같은 매트릭스는 아이젠밸류를 체크하면 아이젠밸류가 항상 실수만 나옵니다. 복소수가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요게 아이젠밸류 정의였죠. 자, 아이젠밸류 정의에서 V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된 벡터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오른쪽에 AV로 바꿀 수 있죠. 자, 람다 V는 AV라 했으니까 아이젠밸류 특성에 따라서 자, 그러면 얘를 요
트랜스포즈죠. 얘를 여기 파트를 바꿉니다. 이게 트랜스포즈니까 A 트랜스포즈 V 스타 해도 얘가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얘는 심메트릭이라 했으니까 A 스타나 A나 똑같죠. 그래서 A, V 스타. 그럼 얘는 뭐라 했냐면 정의에 따라서 람다 V라 했죠. 그래서 얘를 람다 V라고. 그럼 결국은 람다 스타하고 V 스타 V 형태로 정리되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다는 거죠. 자, 같을 때 보니까 람다나 람다 스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했는 게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람다가 A 플러스 BI, 그럼 얘의 컨주게이트는 A 마이너스 BI. 그럼 얘와 같으려면, 그렇지, 실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A가 허미션, 심메트릭 매트릭스면 아이젠밸류는 실수다. 심메트릭. 그래서 우리가 그 리아프노프 함수를 따질 때 그 심메트릭 매트릭스를 아이젠밸류 체크하면 항상 실수값만 나왔던 게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심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자,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우리가 두 벡터 x, y, n 스페이스 x, y 벡터가 있을 때 만약에 두 벡터를 트랜스포해서 곱하면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그 스칼라 값이 0이 되는 걸 우리는 오소고날입니다. 두 벡터 관계가. 자, 곱하면 우리가 오소고날을 하고, 자, x의 크기와 y 크기가 그 경우에 1이다. 두 각각의 크기가 1인 벡터가 요거를 이제 뭐죠? 그걸 연산을 뭐라 하나? 이 연산을 이름 갑자기 안 돼. 인너 프로덕트, 그렇지. 인너 프로덕트 하면 연산이 이제 표현하는 게 벡터가 이렇게 표현돼요. 자, 인너 프로덕트 하면 오소고날이라고, 특히 이제 x와 그 크기가 1인 거를 우리는 오소노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를 E1은 10, E2는 01. 여기 이제 앞에는 오소고날 베이시스라 했죠. 오소고날이면서 오소노말 베이시스가 되죠. 크기는 1이고 곱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서로 직교적인 관계.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오소노말 베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트랜스폼해서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자, 요건 선형 대수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으면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이렇게 세 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사형시키고 해서. 인너 프로덕트 정의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하면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고, 그 증명하는 거는 이 두 개 곱해보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해서 임의의 벡터를 베이시스를 이렇게 찾는 걸 이제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라고 얘기해요. 선형 대수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자, 여기에서 U가 서로 오소노말입니다. 오소노말이라는 거는 곱하면 1이고 서로 다른 거는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을 때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래서 요 매트릭스를 우리는 유니터리 매트릭스고, 즉 트랜스포즈 한 게 결국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왜 1이 되니까. U 트랜스포즈 했는 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크기가 1이 돼서 X의 크기와 Y 크기가 변환하면 크기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를 유니터. 그러니까 U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건 이제 유니터리 매트릭스라. 자, A 매트릭스가 이미 이거 심메트릭 매트릭스죠.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아이젠 벡터의 곱으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이때 이제 U가 심메트릭 매트릭스 중에 U 트랜스포즈죠. 인버스 대신에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이렇게 분해하는 걸 이제 스펙트럴 시어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 중요한 게 이제 A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이 A의 매트릭스에 값을 우리가 유니타리 매트릭스로 분해를 하면 거기에 이제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나오죠. 거기에서 있는 값을 순차적으로 크기를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 순서대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얘를 뽑아낸 거를 이제 싱귤러 밸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임의의 모든 매트릭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A 트랜스포즈 하면 얘가 심메트릭 매트릭스고 여기에 있는 값들을 0 또는 그 이외의 어떤 싱귤러 밸류 값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A 임의의 값을 이렇게 쭉 나오면 결국 뭐 이 내용은 뭐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내가 신호에서 영향을 주는 여러 신호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자를 뽑아내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할 때 이 싱귤러 밸류를 찾습니다. 그러면 입력의 벡터가 여기에 V가 N개가 있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될 겁니다. 맞죠? 자,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가장 작은 게 영향이 작은 부분으로 나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우리가 벡터로 표현을 했을 때, 또는 이미지를 벡터로 표현했을 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면 이 싱귤러 밸류를 가지고 내가 크기 차이를 알 수 있고, 자, 특히 이 크기 가장 큰 숫자와 가장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예를 들면 어떤 걸 100배 차이 나요. 그 숫자를 우리가 뭐냐, 컨디션 넘버라 해요. 그럼 컨디션 넘버가 크면 다루기 굉장히 힘듭니다. 컨디션 넘버가 한 10배 이하로 작게 나면 내가 이 변환하기가 쉬워요. 실제 시스템을 다룰 때 시스템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서 컨디션 넘버를 찾아봐요. 매트릭스는 컨드라고 되어 있어요. 컨드 A 매트릭스 하면 컨디션 넘버를 찾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되는 형태를 쭉 이렇게 증명을 한 과정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뭐 이거 유도하는 건 선형 대수에서 할 거니까 그게. 자, 그래서 요게 싱귤러 밸류고, 어떤 M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 맥시멈 값을 우리가 시그마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값. 그래서 입력 벡터에 어떤 매트릭스의 선형 변환을 하면 결과 벡터가 나오죠. 그 벡터 놈의 두 개 차이, 이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일정 크기가 들어갔을 때 이 변환이 됐죠. 변환의 큰 차이는 어떻게 되냐, 싱귤러 밸류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해서 변환을 해서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그 크기의 차이는 결국 A 매트릭스의 싱귤러 밸류. 이걸 갖고 우리는 induced norm이라고 합니다. 결국 앞에서 시그널 놈을 했죠. 시그널 놈에는 뭐 L2, L 인피니티 뭐 이런 신호가 있었죠. 자, 여기서 시그널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또 시그널이 나오죠. 그럼 이 시스템에도 입력에서 출력의 결과, 결국은 얘는 induced norm이죠. 그래서 입력의 신호가 들어갔을 때 시스템 통과해서 나오는 그 최대의 값, 어쨌든 얘가 induced norm, 그 파생된 놈이죠. 원래 정의된 거에서 파생된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거는 싱귤러 밸류. 그럼 시스템에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얘가 라플라스 변환이라 하고 나면 매트릭스 값이 나옵니다. 거기에 얘의 싱귤러 밸류의 최대값, 그게 우리는 H 인피니티 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호에 대한 놈이고, 얘는 시스템 놈, 시스템 인듀스드 놈, H 인피니티 놈. 그게 이제 싱귤러 밸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듀스드 놈은 다음과 같이 투놈, 입력이 투놈일 때
출력의 투놈의 B를 구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 얘는 결국은 싱귤러 밸류, 예, 맥시멈. 그럼 원놈에 대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자, 인피니티 값에서 인피니티 값으로 계산했는 게 인피니티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란이 들어왔을 때 그 최대값을 가지고 출력의 외란의 최대값을 내가 최대한 줄이겠다. 자, 그렇게 제하는 게 인피니티 컨트롤이에요. 인피니티 컨트롤. 그래서 매트릭스 놈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 제어 문제를 쉽게 다룰 수 있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게 이번 학기에 제일 목표가 됩니다. H 인피니티 놈을 줄이는 방법. 또는 투 놈을 줄이겠다 하면 이제 투 놈의 인지수 놈. 자, 투 놈을 줄이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노이즈가 있는 시스템은 L2 놈이 안 된다 했죠. 투 놈이 되려면 에너지가 유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옵티멀 컨트롤이나 에너지 최적의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L2 컨트롤 해야 돼. 인듀스드 L2 컨트롤. 얘를 인듀스드 L2 컨트롤이고, 얘는 시스템 외란 노이즈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외란이 들어올 때 제어하는 방법.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 제어하는 방법이 노테이션이 다 달라지게 돼요. 자, 시스템 놈 중에 프레비니어스 놈 앞에서 했지만 시그널에서 뭐라 했죠? 이름이 뭐였나? 유클리디안 놈. 맞죠? 시그널의 유클리디안 놈이 대신 시스템의 투 놈은 매트릭스 IJ의 제곱에서 서메이션을 루트 씌운 게 이제 프리비니어스 놈입니다. 좀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고 맥시멈 값을 취할 수도 있고 제곱 대신에 P 해서 놈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펙트럴 레디어스, 특히 이제 아이젠 밸류의 맥시멈 값을 우리는 스펙트럴 레디어스라고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거는 뭐 여기 시스템에서 이런 정의는 있지만 요걸 실제 쓰는 일은 잘 없을 거예요. 어쨌든 아이젠 밸류를 절대값을 우리가 따지는 크기를 따질 수도 있다. 자, 이런 매트릭스 놈이 있습니다. 시그널 놈과 매트릭스 놈이 각각 이렇게 정의되고, 이게 놈이 정의되려면 네 가지 법칙이 다 만족하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자,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뭐냐? 자,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이 연산을 해서 얘가 0보다, 이 스칼라 값이 되죠. 이 스칼라 값이 0보다 크게 되는 P 매트릭스가 있다. 자, 그 매트릭스를 우리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라고 했습니다. 세미 데피니트라는 거는 0이 포함되는 겁니다. 세미 데피니트.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자, 그러면 그 어떤 게 이렇게 되느냐? 그럼 이 P 매트릭스의 아이젠 밸류가 모두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은 파생된 거고, 원래 데피니션은 if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면 P를 우리는 세미 데피니트,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는 네가티브 세미 데피니트, 0이 빠진 거는 네가티브 데피니트. 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행렬이 0보다 크다 작다는 없죠. 그래서 스칼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아이젠 밸류가 왜 그러냐? 자, P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다이고널 매트릭스와 유니탈 매트릭스로 이렇게 디컴포지션 된다 했습니다. 디컴포지션 했을 때, 자, UX를 V로 보고 이 매트릭스는 람다 다이고널의 V 제곱이 형태가 되죠. 그렇게 해서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죠? 제곱의 람다니까. 그래서 0보다 크게 되고, 또 서피션트 필요 조건은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로 나누면, 얘 스칼라죠. 얘로 나누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if and only if로 아이젠 밸류가 0보다 큰 거하고 매트릭스가 0보다 크다. 매트릭스가 0보다 크다는 어디에서만 정의되냐면 심메트릭 매트릭스에서만 정의됩니다. 일반 매트릭스를 적어놓고 0보다 크다 적으면 안 돼요. 심메트릭 매트릭스에서만 정의되는 내용이다. 자,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를 뭐 이런 증명을 쭉 해놨는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해서 아이젠밸류의 루트 취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환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포지티브에 대한 의미입니다. 포지티브의 의미는 또는 네거티브의 의미는 각각의 엘리멘트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파셜 오더링, 부분 집합이죠. 부분 순차 두 개의 엘리멘트를 추출해서 그 사이에 크다 작다를 만약에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뺀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면 얘는 x가 y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단 한 개만 해서 정의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컨벡스 앞에서 코온 있죠. 컨벡스 코온에서 내가 파셜 오더링 두 개를 해서 만약에 코온이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포지티브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런 파생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이게 연장을 해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를 연장을 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슈어 컴플리먼트라는 걸 씁니다. 슈어 컴플리먼트는 뭐냐? 자, SQR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SQR 매트릭스에 대해서 자, 다음에 조건은 같다. 뭐냐? 선생님 잘못했어요. M이네. MQR입니다. S가 MQR. 자, MQR에 대해서 M이 있고, 그 다음에 R 트랜스포즈가 얘는 시메트릭 매트릭스죠.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뭐냐?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안에 게 요 엘리멘트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요 관계가 뭐냐면 M 빼기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Q의 인버스 곱하기 R 트랜스포즈가 0보다 크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퀴밸런트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자, 두 개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를 다이고날 만들어서 얘가 0보다 큰 거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얘를 밖으로 뽑아내요. 그러면 요 매트릭스를 왼쪽 오른쪽 곱하면 얘 0보다 크다는 건 속성이 안 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넌싱귤러한 매트릭스를 양쪽에 곱해서 얘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에서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 그래서 여하고 조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면 R하고 R 두 개가 곱해진 형태가 나오죠. 이런 건 못 풉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해진 형태를 이퀴밸런트 컨디션으로 만들고 나면 각각이 분리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용하기가 편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슈어 컴플리먼트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 중에 블럭으로 2x2 생긴 블럭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만들거나 두 개 곱해진 형태, 왼쪽 오른쪽 곱해진 형태에서 있으면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형태로 다시 하면서 Q는 Q 인버스로 바뀌는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증명하는 걸 다른 형태로 자, 임의의 넌제로 벡터를 곱하면 이게 0보다 크다 나오고 앞에 있는 변환하면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자,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스페이스를 펍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오소고날 셋입니다. 그래서 자, 원래 X 스페이스는 S 셋의 영역과 그 다음에 펍에 대한 걸 합집합으로 X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X에 대해서 Y의 인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에서 곱하죠. 그래서 0이 되는 걸 서로 오소고날 관계에 있고 요걸 만족하는 X 집합을 우리는 오소고날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펍이라고 얘기해요. 자, 오소고날 프로젝션. 그래서 A 매트릭스가 있으면 우리가 X에 대해서 Y
되어 있죠. 그래서 X의 이게 정의역에 해당되는 벡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프로젝션 시켜서 어떤 Y에 대해서 벡터로 매핑이 됩니다. 근데 이 결과가 0이 되는 이 X를 뭐라 하냐면 X 스페이스의 커널이라고 얘기해요. 커널. KER 이렇게 되죠. KER. 커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 매트릭스에 어떤 벡터에서 이미지가 매핑이 돼서 벡터가 결과가 나왔죠. 그거를 우리는 이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미지, M 매트릭스 이미지는 매핑되는 그 결과에 대한 벡터입니다. 벡터의 오소고날 퍼브는 M 트랜스포즈의 커널. 그래서 M 트랜스포즈에서 이퀄 0이 되는 그 셋하고 같다. 당연히 그렇겠죠. 앞에서 정해있는 A 매트릭스에 이퀄 0 되는 매핑된 거하고 0 되는 거하고 서로 곱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매트릭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고, 뒤에 이제 오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대수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 이제 뒤에 가면 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중요한 걸 해야 되죠. 컨트롤빌리티. LMI 컨트롤빌리티가 4주차. PDF로 되어 있는 거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형 행렬 부등식을 설명하는 단계에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리니어 일제분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와 매트릭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최적화 문제를 풀 겁니다. 이제 최적화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 문제는 크게 세 개의 요소로 갖춰져요. 최적화 문제는 베리어블, 내가 어떤 변수를 최적화할 건가, 변수, 그 다음에 최적화 목적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개로. 자, 일반적인 공학 문제는 최적화 문제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 변수를 미니마이즈 한다. 그리고 어떤 함수 fx를 만족하는, 그리고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등식으로 표현이 됐거나 이퀄리티를 만족하는 어떤 변수 x에 대해서. 일반적인 형태가 다음과 같은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콘 얘기했죠. 콘에 대한 얘기가 fx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뭔지, 그 다음에 그냥 y가 0보다 크다는 게 뭔지 앞에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콘이 되려는 거는 x가 있는데 0보다 큰 뮤에 대해서 이런 집합에 우리가 속하는 그런 집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에 해당되는 집합들이 이제 앞에 직교 좌표계의 0보다 큰 집합들, 또는 앞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콘이 되고, 그 다음 하프 스페이스의 인터섹션 형태가 될 수 있고, 자, 요걸 더 확장해서 나가면, 자, 요런 형태를 더 확장해서 하면 포지티브 매트릭스도 콘에 해당되게 됩니다. 제곱했는 형태. 자, 그리고 포지티브 펑션도 마찬가지 콘셋으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콘은 컨벡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컨벡스 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등식 형태는 앞에서 했듯이 파셜 오더링에 대한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해서 두 개의 벡터 크기를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콘에 속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벡터 자체가 0보다 큰 거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 그런 게 되고,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컨벡스 콘에. 그래서 앞에서 시메트릭 매트릭스 설명을 했죠.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가 같은
그리고 아이젠밸류는 리얼 넘버를 가집니다. 그리고 유니타리 매트릭스는 인버스와 트랜스포즈가 같은 거. 자, 이게 유니타리 매트릭스 대표적인 거죠. 트랜스포즈와 인버스와는 같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디컴포지션 됩니다. 아이젠밸류와 유니타리 매트릭스로. 자, 그 결과 우리가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우리가 임의의 매트릭스를 유니터리 매트릭스와 아이젠밸류, 그 다음에 싱글러 밸류, 그리고 지금은 여기 보면 얘 숫자가 다르죠. 그 U와 V입니다. SVD는 U와 V 형태가 되고 네. 여기 숫자를 이제 슈어 다이고널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매트랩에서 만약에 쓰면 얘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를 안에 넣으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아지겠죠. U 트랜스포즈.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형태로 숫자가 여기 빼면은 U SVD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슈어를 쓰면 저런 형태로 분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 긁어서 한번 매트랩에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있는 결과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S, 왼쪽 아이젠벡터와 오른쪽 아이젠벡터, 그 다음에 싱글러 밸류. 자, 얘 컨디션 넘버를 한번 볼까요? 자, A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쓰면 자, 얘 컨디션 넘버 이렇게 66이랑 같은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뭐야? 요거하고 요거 제일 작은 거 나눈 B가 됩니다. 아마 나누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차이가 이만큼 6배 차이 나는구나. 그래서 얘가 스펙트럼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거예요. 100 이상 차이 나고 1000 이렇게 되면 넓지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싱글러 밸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 앞에서 정의를 했던 내용이죠. 무닥하다. 자, 그래서 SVD 해서 다음 매트릭스를 하면 유니타리 매트릭스 형태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값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게 0보다 큰지 우리가 아이젠밸류를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이 0보다 크다 작다를 우리가 아이젠밸류로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아이젠밸류 포지티브면 P는 포지티브다. 앞에 정의를 했죠. 그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슈어 컴플리먼트 증명하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자,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래밍 fx가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의 벡터를 곱했습니다. 곱하기로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한 조건도 마찬가지 A 매트릭스의 곱하기 형태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는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본 형태가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과 덧셈의 어떤 제한 조건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x를 구하는 변수인데 C 트랜스포즈를 곱했다. 그러면 x1, x2, C1, C2. 그래서 여기가 C 트랜스포즈 벡터가 되죠. 그래서 C1x 더하기 C2x2 곱하기와 더하기의 어떤 최적화하는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x가 행렬과 벡터의 어떤 곱과 더하기로 해서 부등식으로 제한 조건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게 우리가 세미 데피니트 프로그래밍의 일반적인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제한 조건을
얘를 풀어서 하면 이런 형태가 예를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변수가 x1에서부터 x2를 하는데 얘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얘가 왜 이런 형태로 펼쳐지느냐? 자, 여기에 x1과 x2가 없는 형태, x1이 포함된, x2가 포함된 형태 이렇게 펼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네. 이거는 x1 하나, 둘, 세 개, x2는 여기 세 개, 나머지 x1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f0, 그다음 x1, f1, f2 됐죠? 이렇게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변수와 행렬이든 매트릭스든 곱하기와 더하기 형태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세미 데피니티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세미 데피니티 프로그래밍. 0보다 작다는 건 뭐라고 얘기했나요? 심메트릭 매트릭스에만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심메트릭 형태의 폼으로 나타난 행렬. 그래서 선형, 행렬,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형태로 된 거를 이제 모두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이와 같이 일반화시켜서 펼 수가 있고, 어떤 x에다가 왼쪽 오른쪽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습니다. 곱해져 있고 더하기 어떤 컨스턴트가 0보다 크다는 어떤 문제를 찾아주시오 하면 이 솔루션 툴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그게 앞에서 우리가 셋업이 깔았죠. 여기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MPT에서 여러분들 PC에 각각 깔아놨습니다. 그 깔은 게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솔버가 있습니다. 솔버를 여러분 설치해서 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에 거 잘 들었으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게 이 다이나믹 선형 시스템을 고려하죠. 선형 시스템에 얘를 푸는 겁니다. 자, 푸는 건데 우리가 이걸 풀려면 해를 이와 같은 형태를 알아야 된다 했죠. 이의 A 매트릭스는 이의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보면 A 매트릭스가 여러 번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A 매트릭스 여러 번 곱해진다. 자, 근데 저걸 구하기가 무한대까지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A 매트릭스 어떻게 풀 거냐? 그래서 0은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M 트랜스포즈는 M 트랜스포즈 전개했는 것 같고, 자, 얘를 미분한 거는 무한대로 전개해서 A를 앞으로 뺏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A가 앞으로 톡 튀어나오는, 미분하면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 미분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단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M 더하기 N 매트릭스 한 다음에 익스포넨셜 한 거하고 각각 한 거하고는 다르다, 결과가. 왜 다를까요? E에 M 했는 거 전개하면 이와 같이 되죠. 자, E에 N 하면 또 이와 같이 전개가 되죠. 그렇게 전개했는 거하고 같으려면 이 앞뒤 곱했는 게 같아야지만 이게 성립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을 안 할 경우가 많죠. 서로 앞뒤 매트릭스를 그래서 이게 성립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계산해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E의 AT가 뭐냐? 지금 계속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조단 폼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X닷을 우리가 푸는 거는, X닷은, 자, A 곱하기 X인데, 이 AT는 뭐냐? AT는 E의 AT 곱하기 X0, 해를 구했듯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X0는 어쨌든 E의 0으로 해서 X0가 되고, 자, 그러면 E의 AT를 우리가 구해야 되죠. 구해야지 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E의 AT. 그래서 E의 AT는 A 매트릭스 대신에 우리가 조단 폼을 쓴다 했습니다. 조단 폼, 일반적인 형태로. 그래서 람다와 닐포텐트의 결합으로 우리가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나? 다른 빛이.
자, 그래서 닐포텐트를 이용해서 자, A 매트릭스를 디컴포지션 하겠습니다. 디컴포지션에서 A는 아이젠벡터, 그 다음에 인버스 사이에 조단 매트릭스를 넣으면 A 매트릭스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K승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얘를 펼치려면 K승은 중간에 것만 K승하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나중에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 AT는 조단폼 매트릭스에 그 다음에 변환을 시킵니다. 조단폼 매트릭스를 우리가 구해보니까 아이젠밸류에다가 닐포텐트 맞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닐포텐트는 무한대까지 다 안 갑니다.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고 K-3번째까지만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E의 JT를 우리가 하는 거는 아이젠밸류 다이고널에 있는 거 익스포넨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얘만 전개해서 나중에 곱해주면 되더라. 자, 그래서 나머지 뒤에는 다 0. 그래서 아주 쉬워졌죠. 그래서 A 매트릭스를 조단폼 형태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게 다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 A 매트릭스를 이 A 매트릭스를 한번 볼게요. 조단폼이면 뭐가 되죠? T하고 J죠. T, J 조단. 아, 이 복소수 나오네. 이거는 좀 어렵네. A 매트릭스를 뭘로 해야 되지? 아, 뒤에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 있을 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A 매트릭스를 조단 형태로 만들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이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젠벡터를 나중에 곱해서 우리가 E의 AT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거는 스테빌리티를 따집니다. 그래서 리아프노프 함수가 n 디멘전의 함수를 스칼라 값으로 매핑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0일 때 0이고 0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다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무한히 지나갔을 때 스테이트가 무한히 지나갔을 때 얘가 V가 X가 무한대일 때 무한대가 되는데 만약에 얘 V를 미분했는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시스템은 뭐라고 했나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심토틱 스테이블하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유니크 솔루션을 가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에 내가 함수를 그림을 그리면 x 그 다음에 x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어떤 스칼라 값이 존재하죠. V 매핑에는 이 값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무한대일 때 무한대,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지나갔을 때는 어떤 제로일 때 제로로 매핑이 돼요. 위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0으로 수렴하게 돼요.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면. 자, 이게 이렇게 이제 함수가 그려지는 것을 우리는 리아프노프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자, 요거하고 리아프노프 함수하고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리아프노프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고 해봐요. 그럼 x 제곱으로 해주고,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요. 그래서 선형 시스템에서는 xt는 어떻게 됐냐면 2의 at에다가 x0. 자,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신호가 어떻게 되냐면 안정한 시스템 같으면 XT가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해서 0으로 가겠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내가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놈의 제곱해서 적분을 하면 유한한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 면적의 제곱해서 더하면. 그래서 얘를 이제 x0에서 어떤 함수 형태로 우리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프노프 함수라는 게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 리아프노프 함수 개념을 가지고 얘를 풀려면 현재 x0에서 그 다음 xt를 알려면 2의 at를 곱해야 되죠. 2의 at를 이렇게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자, 리아프노프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자, 이거는 그 펜들럼 시스템에 대해서 리아프노프 함수를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함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파이가 되는 부분에서 0으로 수렴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부분만 잘라내서 그리면 이렇게 궤적을 따라가면서 이 미분방정식이 궤적으로 어떤 함수 값이 0으로 수렴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로우 바운드, x의 로우 바운드 베타와 x의 알파 그 사이에 값을 가지고 있더라. 이 함수 값이. 자, 그 다음에 미분 값은 v를 미분을 해서 그 다음에 x' fx였죠. 이 값이 x의 제곱의 감마배보다 작더라.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니까 감마는 뭐 아주 작은 값이라 하더라도 이 값은 항상 0보다 작죠. 그래서 얘 미분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영역에서 도메인 오브 어트랙션, 이 영역에서 항상 머물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 그래서 항상 안정된 영역을 머물게 되는 게 이 리아프노프 스테빌리티가 보장해 줍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에서 어떤 구슬을 여기에다 넣었다 생각하면 여기 항상 이렇게 머물가 있겠죠.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과연 어떤 게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게 가능해지는지, 그런 걸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 우리가 살펴봤었죠, 많이. 그래서 얘는 힘을 줘서 넣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멈춥니다. 그래서 0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는 함수를 다음과 같은 에너지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함수하고 리아프노프 함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리아프노프 함수로 에너지 함수를 써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리아프노프 함수가 더 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리아프노프 함수를 찾으면 에너지 함수로 이 스프링의 이게 운동 에너지, 스프링의 위치 에너지.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요 식에서 정리를 해보면 x' 제곱이에요. 얘는 0보다 크고 c는 0보다 크고,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게 된다. 그래서 얘는 스테이블,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작다. 그래서 또는 v를 이렇게 잡아도 우리가 펜들럼 시스템의 스테빌리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아프노프 함수 찾는 거는 시스템마다 달라요. 시스템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시스템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요거는 이제 제트 엔진에 대해서 미분 방정식이고, 여기에 폴리노미알 형태의 리아프노프 함수를 잡았습니다. x제곱이고 y하고 곱해진 형태로 이 함수를 했는데, 얘를 그려보니까 각 상태에 대해서 함수 값이 이와 같이 x와 y가 0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region of attraction, 수렴하는 이런 모양을 그리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게 목표입니다. 스테빌리티 분석할 때 이 함수를 찾으면 대박이죠. 그래서 x, y가 있을 때 값을 넣어주고 이거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는 게 함수만 찾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찾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같은 경우 일반적인 조건이 뭐냐? 자, 다음과 같은 선형 행렬 부등식을 만족하면 if and only if A is Hurwitz. Hurwitz라는 거는 아이젠밸류가 0보다 작다. 즉 스테이블하다는 얘기예요. A 매트릭스가 아이젠밸류가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이걸 만족하는 P가 있으면 된다. 왜? 리아프노프 함수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걸 있는데 얘가 0보다 크려면 P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앞에 조건에서 P가 0보다 조건이 있고, 그리고 리아프노프 함수를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미분을 해봤어요. 미분을 하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X를 밖으로 뽑아내니까 요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0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해주면 이 시스템은 글로벌리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A 시스템이 우리가 있다 그러면 A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해주면 스테빌리티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코드는 짰었죠. 스테이블한 거 LMI 코드로 짰는 게 지난번에 짰는 그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개념이 이걸 증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 리아프노프 부등식에서 왜 스테이블하게 되는가? 자, A가 만약에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자,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P가 존재하는 게 맞는지. 자, P를 이와 같이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P 매트릭스를. 자, 왜 이렇게 잡았냐면 이 P 매트릭스는 에너지 함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래서 요 함수는 뭐냐면, 자, E의 AT, 우리가 이걸 생각. XT는 E의 AT X0. 이게 이렇게 해가 되죠. 그래서 X, 요게 스테이블하면 X가 이렇게 하면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 전체 궤적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XT에다가 웨이트 Q를 곱합니다.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왼쪽 오른쪽 곱하니까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어떤 투놈과 같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P 매트릭스로 해주면 얘에다가 A를 한번 곱해볼게요. A를 곱하면 적분 안에 A 들어가도 되죠. 자, 그리고 얘 순서 바꿔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앞에 증명을 다 했죠. 그럼 얘는 뭐냐? 이걸 미분한 거예요. 그렇죠? 미분하면 A가 앞으로 나온 거하고 똑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적분, 미분이 있으니까 뭐예요? 부분적분이죠. 부분적분이면 이거 적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적분, 여기서 뭐 안 돼? 그 다음에 미분. 그래서 얘 미분은 뭐냐? 이거 적분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S 대신에 무한대다. 그러면 E의 A의 무한대는, 이게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얘는 결국 0으로 가죠. E의 무한대는. 그래서 얘 0 빼기 0 넣으면 마이너스 Q가 되죠. 그리고 얘는 미분이죠. 미분해서 A 곱하기 얘는 앞에서 정의하기를 P라고 정의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AP가 돼요. 그래서 P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PA를 계산해 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더라. 그래서 PA, A 트랜스포즈 P는 마이너스 Q가 돼요. 자, 요거를 우리는 리아프노프 이퀘이션, 즉 Q가 앞에서 0보다 크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얘는 0보다 작다. 그래서 V-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가 헐비츠 스테이블하면 우리가 스테이블을 하게 된다. 자, 5분만 좀 쉬었다가 뒤에 나머지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리티까지 15분에 다시 시작해요.